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썸네일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봇이었습니다. 아, 로봇주들이 잘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면 오늘은 사실 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아, 2%씩 빠지다가 요즘은 그런 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거요? 하이닉스는 살 기회를 반나절도 주지 않는다. 음, 반나절이면 다 올라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최종적으로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두산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4.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뭐 재건주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고 한국금융지주 같이 증권주들도 이번 주 초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좀 빠지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총 수익금이 어제 장중에 넘었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아래로 1,000만 원, 내려갔다가 네. 오늘은 종가 기준에서도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보면 오늘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근데 어제 음봉 한번 달고 오늘은 빠져서 시작했다가 좀 말아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끝나지는 않아서 신고가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쉬면서 기간 조정을 총총총총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이 많이 받아가는 장이었고요. 오늘 코스닥도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지만 여기서 약간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혹시나 코스피가 쉬어주는 동안 코스닥이 다시 기세를 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사실 반도체가 너무 세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기는 좀 힘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오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셀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를 보면 여전히 반도체, 증권, 신재생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좋았던 걸 보시면요. 요 보라색이 뭐냐면 로봇이랑 자동차예요. 오늘은 로봇과 자동차의 날이었다. 사실 한 몸이지 않나요? 한 몸이죠. 과거엔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주가 오르는 이유는 로봇 아니면 없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 크게 많은 종목들이 기재되진 않았는데 전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줬고요. 그리고 보시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현대그룹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시장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온전선이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네. 가온전선은 전력기기 쪽에 들어가는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전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력같이 큰 회사들이 먼저 가요, 전력기기처럼. 그러다가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확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전선주들이 요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간 이후에 기판주들, 그쵸. 두산과 대덕전자가 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네. 전력기기 업체들이 간 다음 전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보시면 현대차, 이 무거운 주식이 사실 장중에는 12%까지 올랐었습니다. 와, 그러다 7%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상한가. 와. 그리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22%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 로봇주들도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자동차는 사실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네. 반도체 얘기만 엄청나게 듣다가 현대자동차가 오늘 뿅 하고 나타났는데 사실 시장은 이쯤에서 4월 중순부터 해서 다 신고가를 갔어요. 반도체주들은. 네. 근데 현대차는 가다가 멈춰서 다시 횡보를 줬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착 줄어들잖아요. 네. 요 말은 뭐냐면 털릴 사람들 다 털렸다. 아, 이제는 진성 현대자동차 팬들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평선을 밟고 쫙 올라가면서 이때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첫 번째로는 오늘 현대자동차가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 이야기 많이 하지만 차트를 많이 보는 제 입장에서는 갈만해서 갔다. 갈 자리여서 갔다. 무슨 말이죠?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가요? 제가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네. 이 정고점 여기까지 어제 여기 한번 돌파했다가 싹 밀렸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촉촉촉 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러면서 이평선들 여기 밑에 쫙 깔아놓고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릴 자리가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침이 오면 해가 뜬다? 그 정도인가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괜찮은데 요놈 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딱 나와주더라고요, 반응이.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굉장히 힘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왜 올랐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갈 때가 돼서 갔다는 것도 있지만 굳이 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팍 밀어야 가는 거잖아요. 또 이 밀어주는 게 뭐였냐 하면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계 체조하는 아틀라스 개발 모형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할 거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얼마에 상장할까? 그럼 얘 들고 있는 현대차랑 기아랑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런 기계 제조하는 로봇들, 이거 중국 로봇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 맞습니다. 약간 짜친다는 이런 거 왜 기계체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일만 잘하면 되지. 그쵸. 가사 노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위험한 공사 현장에 대신 투입된다든지. 아니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쵸. 저는 기계체조 못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20년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 지분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말하는 게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분한테 이 현대차가 이게 80% 지분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이 아틀라스의 설계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 제조 환경에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도록 설계된 목적 지향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휴머노이드 같이 만들긴 하지만 결론은 얘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이 현대차랑 잘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장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집어넣는 거. 이게 현대차의 목표입니다. 24시간 7일 연속 가동. 저기서 약간 이름이 왜 아틀라스인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아틀라스 아시죠?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이제 신인데 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구를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저 그거 거기서 봤어요. 피지컬백. 비슷한 미션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아틀라스가 그 아틀라스입니다. 그렇구나. 뭐 그거를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같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을 만드는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분의 상당량을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이것도 한번 그려왔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증을 몇 번 해가지고 희석이 좀 됐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현대 기아 모비스 해서 HMG 글로벌이라는 데가 56%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개인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상속세를 낼 거다. 아니면은 지분을 지금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런 재원으로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 정의선 회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로 따져보면 만약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조라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은 5.6조 정도 되고 기아는 3.4조 정도 되고요. 모비스도 2.3조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에 상장할까? 20조일까? 30조일까? 40조일까? 50조일까에 따라서 지분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20조에 상장하면 4.5조의 지분 가치인데 이게 만약에 50조에 상장하면 바로 11조어치가 되는 겁니다. 와, 부럽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에 지금 상장할까가 모두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시장에서는 보통 20조와 30조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투자자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킹반영? 킹반영. 그래서 이게 킹반영이 얼마나 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요 사실이 딱 로봇 상장한다, 뭐 로봇 현대차 하면서 엄청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반영률이 258%입니다. 와, 너무 많이 되는 거. 많이 이미 너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기아나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30조로 하면 30조여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보다 오늘 보시면 현대모비스 좋았죠? 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거운 산업에 깔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그룹사들이 이게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오르는 같은 이해했습니다. 논리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룹사들은 다 로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자동차 때문에 가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로봇 때문에 갈 때도 나 현대차보다 더 세게 먹고 싶은데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런 걸 막 사는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걸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현대차는 잘 알지만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로봇 SI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야? 할 수 있잖아요. SI 사업부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로봇으로 하는 SI 사업부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고객이 나 이 물류센터에 로봇을 좀 넣어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싶다는 클라이언트가 딱 와요. 현대차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현대차가 현대오토웨버한테 와서 우리 자동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좀 넣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고 로봇한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쫙 해줘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네. 그럼 오토웨버가 그걸 툭 받아가지고 설계도 하고 상세 설계도 하고 여기서 필요한 로봇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꾸려주는 거죠. 작업장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SI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현대 오토웨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현대 오토웨버가 수행할 거고 대당 연동 비용이 5천만 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5조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한다 하는데 2025년에 현대 오토웨버의 전체 매출이 4.2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1.5조의 신규 매출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인 거죠. 매출이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네요.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평균 3천억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의 그 매출, 순이익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거고요. 언제부터 하면 2027년부터 조금씩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 사실은 고민인 거죠. 그쵸. 오늘 종가가 59만 원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모두 낮습니다. 70만 원 부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좀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섹터 그리고 로봇이라는 섹터는 저희가 알다시피 사실 지금 당장 눈에 꽂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갈 때 뭐 때문에 갈지를 잘 분해해서 봐야 되는데 로봇이라는 건 실제로 순이익이 찍혀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로봇이 얼마나 많아질 건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큰데를 반영하면서 멀티플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유동성이 좋고 심리가 좋아지면서 미래에 주가가 대한 투자를? 네, 펌핑이 막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자동차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로봇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차가운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싸다 비싸다의 논쟁을 그냥 집어치우고 개인적으로는 만약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럼 그냥 집어치우고 얘는 어차피 지금 숫자 나오는 애 아닌데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차트만 딱 보고 불나방이 탑승을 되라. 하든 네, 불나방이 되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때 많은 포무에 시달렸습니다. 네. 이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요 검정색이 코스피고요. 네. 요 초록색이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가 막 오르다가 이렇게 쉬었을 때가 있어요. 네. 이때 갑자기 현대차랑 현대오토웨가 불을 뿜습니다. 음, 이럴 때 많은 반도체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거든요. 폐공할까? 뭐지? 하이닉스가 아닌가? 대장이 현대차인가? 현대오토웨인가? 이런 헷갈림을 또 느껴요. 네. 그때도 현대차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기시감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많이 먼저 올랐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준다면 저번 같은 움직임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만약 그러면 무섭게 오를 수도 있으니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근본주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야지. 이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불나방이 되어라. 요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그런데 저는 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것이 결국에 이 로봇들이라는 것은 AI라는 두뇌가 장착이 되어야 굴러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랑 로봇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여요. AI가 완성이 되어야지 그걸 활용해서 엄청난 약들을 개발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로봇도 그런 두뇌가 맞아요. 확실하게 있어야 맞아요. 갈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조금 광풍이지 않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광풍이라고 생각해. 아직 근본적으로 데이터도 없고 뭐 현대차에서 쓸 인공지능도 개발된 것도 없고 이제 막 데이터 센터 꾸려가지고 뭐 학습시킨다 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나 광풍을 생각하고 애널리스트 목표가 봤지? 지금 너무 비싸. 이렇게 해서 반도체 스테이 이것도 좋은 선택. 그쵸. 근데 만약에 난 이 포모가 너무 시달리고 난 지금 반도체 쉬는 동안 좀 먹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잠깐 일탈. 대신 비중은 뭐 하이닉처럼 크게 가져가면 안 되고 그쵸. 적당한 비중 안에 잠깐 즐기다 오셔라. 다만 이게 영원할 거다. 아니면 변동성이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러티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다 보니까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요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밤에 잠이 잘 올 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주식하면. 그쵸. 그러면 아침에 사서 밤에 팔면은 밤에 잠 잘 수 있잖아요. 아, 뭐 국장이니까 뭐 그렇게 하루 데이 단타를 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